지금 제가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봤던 책들을 좀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싶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거는 합격한 사람이 하는 건데 저는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합니다. 여기 반절은 제가 여기부터 여기는 제가 학부 때 봤던 교재들, 뭐 과제할 때 썼던 자습서들 이런 것들을 꽂아놓은 거라서 요거는 이제 임용고시랑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삼각대에다가 꽂아놓고 삼각대를 들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일단 임용고시 첫 번째 관문은 한능검이죠. 한능검을 2번 쳤거든요. 한능검을 2번 쳤는데 요 책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쳤었고 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2번째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공부했을 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태성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이 책은 추천을 딱히 안 합니다. 요거가 이제 되게 굉장히 대중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교재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을 가지고 한 달 정도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었고 이거랑 이제 기출 몇 개 풀어보고 떨어졌었고 이 책을 가지고 한 3일 정도 밤새워서 해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밤새워서 한국사 공부만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교생을 하고 있었나? 어쨌든 여건이 안 돼서 많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밤새워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81점으로 1급을 붙었었죠. 그 다음엔 이제 단어장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단어장들이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뭘 보는 게 좋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큰 기준을 두고 고르지 않았고 이 어휘끝은 제가 고등학생 수능 준비할 때 봤던 건데 그 앤드류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영어 그 강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어휘끝이 약간 어근 이런 거 외우기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고등학교 때 보던 걸 잠깐 다시 꺼내서 봤었는데 단어 수준이 임용고시 수준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까지 큰 도움을 받진 않았고 그냥 쓱 둘러보면서 어근 조금 익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드스마트. 워드스마트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것도 이제 1권하고 2권이 합쳐진 것도 있는데 저는 그 합쳐진 에디션이 있는 줄 모르고 1, 2권 둘 다 중고로 따로따로 샀어요. 둘 다 중고로 사서 한 권당 한 6,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좋아요.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 예문을 되게 재밌게 쓰려고 노력한 게 되게 보여요. 약간 예문을 재치 있게 쓰려고 되게 노력한 약간 교수님 개그들이 좀 돋보이는 그런 책이고 예문이 풍부하다 보니까 단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 수준도 임용고시에 적절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렵고 그래서 워드스마트 굉장히 잘 봤던 것 같습니다. 1, 2권 둘 다 열심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숨어있는데 얘를 좀 꺼내자. 아이고. 이 친구는 유이태 팀의 기출복화 30데이즈입니다. 이거 기출복화 30데이즈 요거는 초수 때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기출됐던 거니까 초수 때 많이 봤는데 도움이 안 되진 않았으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단어 공부 자체를 그렇게 진심으로 아이고 안 보이네. 그다지 진심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객관적인 리뷰는 하지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기출 단어들이 모여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본돼 있는 거는 제가 이거를 중고로 사가지고 재본이 된 중고를 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MD 복화 33,000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33,000개의 단어가 있는데 저는 MD 33,000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서 워드스마트에 차라리 집중을 하자. 왜 그러잖아요. 단어장을 여러 권을 보는 것보다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실제 고등학교 때 제가 직접 실천을 했었고 그래서 어휘끝만 진짜 한 몇 회독을 돌렸었거든요. 한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워드스마트를 보고 MD로 넘어갔는데
차라리 워드스마트를 여러 번 회독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워드스마트를 계속 돌리는 쪽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MD가 책 디자인이 한 페이지에 단어가 너무 많아요. 얘는 워드스마트는 한 페이지당 단어가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쪽에? 근데 얘는 한쪽만 해도 한 30개? 막 이 정도 될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좀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드스마트에 더 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학구적인 이유? 학습적인 이유로 워드스마트를 택했던 건 아니고 그냥 손이 더 많이 가는 워드스마트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육학 책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키위교육학 그 김현 선생님의 키위교육학 기본서고요. 그리고 이게 상권, 이 옆에 있는 게 학원. 둘 다 제가 재본을 해가지고 봐가지고 그래서 재본해서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재본 하는데 한 2,000원?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재본을 해서 봤었는데 초수 때는 이 2권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이 책을 요약한 그 단어장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단어장 있잖아요. 그 요약한 그 단어장 암기 카드를 보면서 공부해서 시험을 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재수 때는 진짜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거의 안 봤습니다. 그 대신 재수 때는 이 원페이지 교육학 서브노트 이 책만 봤어요. 정말 이 책만 봤어요. 재수 때는. 그래서 이 책을 보다가 이 책이 약간 모든 교육학 개념을 설명은 다 빼고 외울 것만 남겨놓은 말 그대로 서브노트 같은 그 교재거든요. 그래서 분량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재수생들에게 되게 좋은 교재인 게 뭐냐면 재수생들은 이해는 이미 다 된 상태인데 암기만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다가 어떤 개념이 생각이 안 난다 하면 여기서 약간 사전처럼 찾아서 보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해를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 책을 기반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거는 재수 때는 거의 안 봤어요. 그 키위교육학은 재수 때는 거의 안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점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점수 자체는 원페이지 교육학만 봤던 재수 때가 1점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재본돼 있는 그 책 등을 자른 거를 되게 저렴하게 중고로 샀어요. 저는 이거 다 중고로 샀어요. 이것도 중고로 사고 이것도 중고로 사고 이것도 중고로 사고 그 책 등을 자른 책이어서 지금 책 모양이 안 보이는데 그 이경범 선생님의 농객특강 네. 농객특강의 책 등을 잘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농객특강을 제가 왜 샀냐면 그 개념별로 그 객관식 기출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한 번에 보고 원페이지 교육학이 내용이 워낙 좀 적으니까 요것만 보기엔 조금 불안해서 혹시 객관식에 출제되었던 개념 중에 여기 없는 게 있진 않을까? 원페이지에 없는 게 있진 않을까 싶어서 얘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서 봐야지 해놓고 정말 조금 보고 막판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요거는 제가 중고로 책을 샀더니 약간 서비스처럼 끼워주신 그 김현 선생님의 마인드맵이라는 책인데 네,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못 봐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교육학은 진짜 책 양이 적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제가 과목별로 지금 그 책들을 나눠놨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일반 영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중고로 산 재본된 책인데 이렇게 한 권이에요. 근데 너무 두꺼워서 이제 둘로 나눠서 재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넥서스라고 주로 불리우는 책이고 이건 3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 아예 완전 파란색인 책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넥서스 남색, 넥서스 주황색 둘 중에 하나로 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9판이고 얘는 그러니까 예전판인데 얘는 엄청나게 열심히 봤다기보다는 막판 갈수록 일반 영어 공부할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영어 공부할 게 떨어지니까 약간 어려운 구문들을 접한다는 느낌으로 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1회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고 만약에 한 번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 하면은 체크해놓고 다시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막 들이파진 않았지만 그래도 1회독 정도는 한 책이고, 그리고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되나? 그냥 좀 지저분한 문장들을 좀 접해본다라는 의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유이태 선생님의 2S2R 기본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일 첫 번째 1월 달에 인강을 신청을 하면 쓰는 교재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문 질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영어 공부할 게 워낙 잘 없으니까 이거를 보긴 봤으나 질문 질이 막 엄청나게 좋다?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영어 공부할 자료가 많이 없으니 사서 봤던, 그러니까 초수 때 그냥 사서 인강 들었던 책이에요. 그 이후에 다시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 여기 옆에 있는 거는 기출문제집이어서 기출이 그냥 잔뜩 들어있는 책이고, 저는 굳이 이거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굳이 사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나 이런 거는 잘 없으니까 이게 번역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석을 잘 못하신다 하면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책 두꺼워서 너무 보기 힘들어서 그냥 나중에는 기출문제 뽑아서 봤어요. 그래서 딱히 살 필요가 없었던, 저에겐 별로 필요 없던 책이었고,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이게 재본이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 유이태 선생님의 영미문학 개론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목차를 이제 써놔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유이태 선생님의 영미문학 개론인데요. 이거는 문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한번 사서 보면 좋은 책? 막 꼭 봐야 되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막 allegory, 뭐 alliteration, 뭐 이런 기본적인 문학 용어들을 내가 잘 모른다, 그런 뭐 simile, metaphor 이런 게 뭔지 잘 모른다 할 경우에는 사서 보면 나쁘지 않은 책.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안다, 난 문제 푸는 방식만 익히면 된다 한다면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 완전 기본서.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영미문학 문제은행류에도 중고로 샀는데 이거는 이제 한 회에 4문제씩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리고 39회 정도의 이제 기출문제가 들어있는데 제가 이걸 재수 때 샀어요. 왜냐면 초수 때 제가 문학을 너무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려고 얘를 사서 스터디를 제가 직접 열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회씩 풀었어요. 그랬는데 문제 질이 좋은지 잘 모르겠고,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좀 별로다 싶은 게 좀 있었고, 그리고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문학 문제를 임용 스타일로 한번 풀어본다 정도의 뭐 여러 개 풀어본다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푸는 연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사서 봤었고, 그렇게 만족하진 않았으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연습을 했다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김유석 선생님의 영미씨의 이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꼼꼼하게 볼 생각으로 샀어요. 꼼꼼하게 내가 다 봐야지, 시들을 내가 직접 분석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샀는데 생각보다 이거 책을 제대로 세워볼게요. 아이고 난리 나네. 열심히 보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문학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영미씨의 이해는 많이 보진 않았고 그냥 좀 집에서 쉴 때 한 장씩 넘겨보면서 그냥 시를 직접 해석해본다? 그런 연습을 조금씩 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솔직히 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조금 봤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기출문제를 풀다가 어느 작품이 나왔는데 내가 그 작품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 구글링을 하거나 이 영미씨의 이해에 나와 있는 해석본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곤 했었죠. 그렇게 해서 많이 보지 않았던 책이었고, 그다음에 이 전공영어 영미소설 읽기는 왜 샀냐 진짜 왜 샀지?
이 책은 이제 영미 소설이 이제 들어있는 책인데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쉴 때 소설책 대신에 조금씩 읽었어요. 진짜 조금씩 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책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소설 읽듯이 조금씩 읽어나갔던 그런 책이고, 어우 이거 자꾸 넘어지네.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제 요가 매트. 이것도 역시 이렇게 2권이 1권인데 나눠서 분철을 해놓은 건데 요거는 2S2R 유형편이에요. 근데 풀다 보니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얘를 다시 한번 풀자 해가지고 얘로 돌아갔었다. 맞아, 이제 기억나네. 얘를 풀다가 차라리 얘를 다시 한번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얘로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얘는 많이 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 안 봤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랬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들 좀 집어넣고 다음 책꽂이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방금까지는 일반 영어랑 문학을 소개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영어학 원서들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박현수 선생님의 영어교육론 1권이 있죠? 이게 가장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차 관련된 거여서 이거는 한 페이지도 보지 않았고 이제 이게 1권, 이게 2권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얘는 이제 이론과 관련된 theoretical background에서 이론과 관련된 거고 얘가 그 소위 four skills와 관련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친구 2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2권을 훨씬 더 많이 봤고 이 2개를 가장 기본으로 보시는데 저도 되게 만족하면서 봤고 재수 때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부터인가 7월달부터인가 이제 요걸로 넘어가죠. 기출문제 해설로 넘어가는데 이게 11년도까지 있어서 객관식 문제까지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 책인데 초수 때 저는 기출문제를 스스로 분석할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들었었죠. 그래서 약간 토대를 다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나름 만족하면서 봤던 책인 것 같아요. 강의랑 같이 들었고 요거는 루이스 선생님의 책인데 루이스 선생님의 기출분석집 말 그대로 영교론이랑 영어학 둘 다 합쳐서 그 기출 분석이 되어 있는 책이고 되게 초수들한테 되게 보기 괜찮아요. 초수들이 되게 보기 괜찮은데 재수 때는 많이 안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건 되게 좋고 뭔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약간 원서파여가지고 원서를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게 그 PLLT라고 불리는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인데 요거를 진짜 많이 봤고 요거는 TBP 그리고 TBP 이거 제가 다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직 독서실이 있어요.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독서실이 따로 있는데 그 독서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쓰레기를 정리를 해요. 붙으신 분들은 쓰레기를 더 버리고 가시고 이제 그런데 거기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책들인데 그래서 PLLT 같은 경우는 풀로 읽은 것도 한 2번은 넘는 것 같고 그리고 발췌독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을 보다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다시 펼쳐서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봤었고 TBP 같은 경우도 풀로 읽은 것도 한 2번은 되는 것 같고 발췌독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PELT 아마 Practical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인가? PELT도 봤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봤지? 애플북은 너무 두꺼워서 약간 옛날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만 약간 소제목을 봤을 때 임용고시에 중요할 것 같은 부분만 조금 골라서 봤습니다. 그래서 PLLT, TBP는 진짜 약간 자세히 봤고 애플북은 한 절반 정도 읽은 것 같고 PLT도 한 번 정도는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원서파였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읽어야 하냐, 꼭 읽어야 하냐, 기본서만 보면 안 되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원서는 꼭 봐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TBP와 PELT는 무조건 봐야 되고 애플북은 약간 이 두 개 익숙해졌다면 애플북을 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고 PELT는 딱히 봐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이고 어쨌든 저는 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초수 때도 그렇고 재수 때도 그렇고 연결론 기입형은 다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저는 원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학으로 넘어가면 지금 보시면 이 책이 이제 멘토 영어학 책인데 멘토 영어학 이 책을 이제 인강 들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뭔가 멘토 영어학은 진짜 베이스부터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학부 베이스가 진짜 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인강 들으면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책 자체가 정리가 잘 돼 있기도 하고 인강도 좋고 해서 되게 만족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봤던 것 같고 재수 때는 원서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멘토 영어학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기출문제가 이제 그 뭐 syntax, 뭐 grammar, 뭐 phonology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나눠져 있고 뭐 파트 중에서도 뭐 raising and control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부분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서 문제들이 나와 있어서 보기 편한 그런 장점이 있고 가장 좋은 장점은 답들, 그 답안들, 앤드류 선생님이 쓰신 답안들이 들어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아무래도. 저는 일반 영어는 몰라도 영어학은 약간 어떻게 답을 써야지 맞는 거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을 잘 못 잡았어서 요거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멘토 영어 기출문제. 그 다음 얘는 뭐냐? 이거는 AEP라고 불리우는 원서고요. 이게 4판입니다. 여기 보이는 3판은 제가 이것도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건데 이거 핵심 톡톡이네? 이게 아마 AP인 것 같은데? 요거가 이제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AP인데 이거는 3판, 얘는 4판입니다. 그래서 3판하고 4판이 뭔 차이가 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차이는 없습니다. 챕터가 하나 추가됐는데 그 챕터가 딱히 임용과 관련된 챕터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굳이 4판을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요. 3판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완전히 약간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AP는 필수죠.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음성학 관련된 교재가 임용판에서는 이거만 보는 것 같아요. 딴 건 딱히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AP가 가장 중요한 원서죠. 음성학에서는. 그리고 An Introduction to Language라고 해서 인투랭이라고 불리는 그 책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서도 음성학을 좀 다루거든요. 근데 너무 기본적인 수준에서 다루기 때문에 내가 진짜 베이스가 없다 하면 그 인투랭이라는 책에서 포놀로지를 좀 보고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멘토 영어학을 보고 베이스를 좀 쌓던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두꺼운 TG라고 불리우는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 요거는 학교 문법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조금 쉬워요. 책 자체가 엄청 친절하고. 그래서 약간 그냥 가볍게 읽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판다,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가볍게 봤던 것 같고 큰 도움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다들 보니까 보는 느낌? 다들 보는데 왜 나는 안 보지? 이거 꼭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던 것 같아요. 한 2번? 2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멘토 영어학 문제은행. 이거는 영어학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모아놓은 문제은행 책인데 앤드류 선생님 제가 너무 사랑에 맞지 않지만 솔직히 저는 좀 문제 질이 조금 그랬어요. 임용 스타일이랑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용 스타일은 지문에 필요한 내용들을 쭉 주어주고 답을 찾게 하잖아요. 얘는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임용 스타일이랑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이 내용을 모르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걸 설명하다가 생각난 건데 요 책 있잖아요. 기출문제 요 책. 이 기출문제 이 책에도 각 챕터별로 앞에 정리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 내용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Raising and Control 챕터다 하면 Raising and Control과 관련된 짧게 정리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리된 내용들이 진짜 핵심적인 것들이 나와 있고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재수 때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좋았고 이북으로 본 책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Transformational Grammar가 있습니다. 앤드류 카니가 아니라 앤드류 레드포드의 Transformational Grammar를 봤는데 그 책 진짜 중요해요. 그 책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뒤로 갈수록 조금 이것도 봐야 돼? 싶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 너무 없다 하면은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은 잘라낼 수 있지만 저는 다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챕터 10까지도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봤어요. 예를 들면 약간 다른 나라 언어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도 안 읽었어요. 좀 그냥 필요 없다고 느꼈어요. AP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언어 발음과 비교하는 거는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다른 나라 언어 발음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데이터 분석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을 아는 거랑 딱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 언어 예시가 나온다? 그럼 다 넘겼어요. 그냥 X 붙이고 안 읽었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텍스 책이 있죠. 신텍스 그거는 앤드류 카니의 책이죠. 그래서 앤드류 카니의 책 3판을 봤었는데 그 책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쉽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보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두 개를 동시에 읽는 건데 카니 신텍스 챕터 1, 트랜스포메이셔널 챕터 1, 챕터 2, 챕터 2, 챕터 3, 챕터 3 이런 식으로 약간 같이 약간 병독이라 그래야 되나? 같이 읽는 걸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나는 그렇게 따로따로 읽는 것보다 하나 다 읽고 그 다음 책을 읽고 싶다 한다면 카니를 먼저 읽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가 저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Syntax and Argumentation 신알규라고 부르는 그 Syntax and Argumentation 그거는 되게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좀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읽기에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카니 신텍스나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에서 설명하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른다 한다면 Syntax and Argumentation이라는 책도 좋습니다. 저는 그거 읽다가 너무 쉽네 하고 그냥 읽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An Introduction to Language 아까 얘기했던 인투랭이라고 부르는 An Introduction to Language 그것도 뭔가 수형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고 진짜 쉽게 설명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트리 그리는 거가 너무너무 어렵다 하면 그 책으로 약간 기반을 다진 다음에 Transformational Grammar나 Syntax 카니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앉아야지. 그 다음에는 2차 책들이네요. 2차 책들은 본 지 얼마 안 돼서 면접 레시피 요거는 챕터별로 약간 소제목들이 있어요. 문제 행동, 문제 행동 학생, 학부모 문제, 교사 간 갈등 이런 식으로 면접에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이렇게 약간 주제별로 나눠져 있고 그거에 대한 약간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자료들이 좋았나? 잘 모르겠어요. 그 대신 초등, 중등의 기출문제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었고 예상문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초등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냥 다 연습해보진 않더라도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면접 레시피는 그 앞에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한 2회 독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보다는 그냥 기출 문제를 활용했어요. 네, 그래서 연습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기는 들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요 사이다 수업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볼 시간이 없어서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수업 나눔을 제가 초반에 진짜 못해서 얘를 수업 나눔 때문에 샀었는데, 왜냐면 사이다가 아시겠지만 경기에 특화된 책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업 요거 샀었는데, 영어 수업 실현은 다른 과목 수업 실현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도움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신뢰도가 있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 영어 교원 인용 2차 책은 그 수업 실현 기출문제가 2002년도란다. 2012년도 거까지 나와 있어서 그걸 다 연습할 수 있어서 좋고, 수업 나눔 문제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면접 문제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많이 봤어요. 근데 앞에 내용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초수 때 열심히 보고 재수 때는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은 영어 2차 준비하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스터디 자체도 이걸로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고 되게 좋은,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다 면접, 이거는 경기 특화된 책인데 그 주제가 70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70개가 약간 그 교육청 자료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서 보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책을 어떻게 보면 될지 잘 막막하기 때문에 어느 거에 포커스를 두고 볼지 잘 모르겠는데 얘를 보면서 약간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산다 그러면 그래,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용고시 하면서 봤던 책들을 간단히 리뷰를 해봤는데, 합격을 하고 나면 좀 더 자세히 리뷰를 해보겠지만 지금은 합격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저를 위한 기록으로 이 정도로 남겨봅니다. 이 책들 다 팔아버리고 싶어요. 다 팔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